18쪽 3번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거 21번으로 나오면은 살떨리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식이 주어져 있어요. 옮겨보면은 이렇게 식이 있는데 식을 정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정리를 해보시면은 정리해볼까요? 이렇게 되고 2분의 1 곱하기 m 더하기 n 더하기 1 날아가서 로그 2n의 m이 되고요. 이거는 2분의 3이고 2분의 1에서 싹 다 날려주시면요. 로그 여기 m이에요. 2n의 m의 제곱이 되죠. 얘가 3이 되고 결국에는 정리하면은 m의 제곱이 2n의 세제곱이 된다.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주냐, 요거는 한 번 더 정리하면 8의 n의 세제곱이 되겠죠. 요거 어떻게 이 n, n의 순서쌍을 구하는 게 이 문제잖아요. 요 n, n의 순서쌍 개수를 구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m과 n은 일단 모두 자연수예요. 모두 자연수. 빨간색으로 써줄까요? 얘도 자연수이고요. 얘도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연수로 되려면은 요 오른쪽 항이 제곱수여야겠죠. 반대로 왼쪽 항은 세제곱수이면은 좀 좋을 겁니다. 근데 둘 중 하나를 생각할 때 세제곱수는 생각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요 제곱수, 이 차수가 조금이라도 작은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8 곱하기 n의 세제곱을 루트를 씌웠을 때 자연수가 나올 거를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8 곱하기 n의 세제곱을 루트를 씌워줄 건데 요 8이 거슬려요. 자, 일단 요 8을 루트를 씌워주면은 2루트 2가 나온단 말이야. 그쵸? 2루트 2가 나와서 여기에 2가 하나 더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요 n의 세제곱에서 8에 2를 하나 주는 게 좋겠다. 요런 생각이 들어요. 2를 하나 주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n의 세제곱이 짝수여야겠죠. 근데 n의 세제곱이 짝수이려면 n이 홀수이냐 짝수이냐라는 문제를 생각했을 때 n은 무조건 홀수겠죠. 홀수가 아니라 짝수겠죠. 네, 홀수이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을 이렇게 정리해 줄 거예요. n을 2의 k라고 생각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m의 제곱은 8 곱하기 8의 k의 세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m은 8 곱하기 k의 루트 k가 되겠네. 그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또 하나 생각이 들죠. 요 루트 k를 없애줘야 하는데, 왜냐면 m이 자연수니까. 그래서 이 루트 k를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생각을 해보면 k 역시 제곱 쓰면 되겠죠. 그래서 k는 뭐 p의 제곱이라고 해봅시다. 다음 p는 자연수, 자연수이고요. 오케이?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m이 딱 나오겠네요. 8에다가 p의 제곱에 p를 곱한 거죠. 해서 p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n의 2k는 2의 p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 n 요 순서쌍을 구하는 거는 2의 n, n 살짝 바꿔볼게요. n, m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는 뭐냐면은 2의 p제곱, 8의 p의 세제곱 요 순서쌍을 구해주면 됩니다. 각각 얘가 500보다 작거나 같아요. 얘도 50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p가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p를 1일 때 얘가 더 크죠. m이 더 크기 때문에 m의 기준으로 500 이하만 되는 거니까 p가 1일 땐 8이 되니까 되겠죠. 2일 때도 88에 64니까 되겠죠. 3일 때 27 곱하기 8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4일 때 해보시면요. 4의 3제곱이 64죠. 64 곱하기 8은 2의 2의 9제곱이 되죠. 그렇죠. 2의 9제곱이 되기 때문에 512가 나옵니다. 512가 나오기 때문에 500보다 커서 4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만 된다. 그래서 답은 3이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단원을 하나 넘어가서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 생각을 해볼게요. 함수가 하나 주어졌어요. 요거는 예전에 수능에도 나왔던 주제예요. 재작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씩 옮겨볼게요. 하나는 절대값 함수, 하나는 그냥 지수 함수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fx는 t는 그냥 실수예요. 그래서 요 fx는 t 했을 때 요 실근의 개수가 실근 개수가 3개가 나와야 합니다. 3개.
네, 요 세 개가 나와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접근하느냐.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할 때는 요 함수 그래프를 그냥 그리죠. 요 절대값 그래프 하나 그리고, 그리고 요 지수함수 그래프 그려서 요 t를 움직이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요거 너무 복잡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해보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구간을 쪼개서 서로 다른 함수를, 네, 관찰을 할 거예요. 일단 얘가 t가 되는 걸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얘가 t가 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나눠보는 거야. 어, 일단 위에 거부터 해볼게요. 얘가 t가 되는 경우. 근데 요거는 x가 0 이하일 때만 되는 거겠죠. 근데 요 절대값을 보기 싫으니까 절대값을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2의 x 더하기 3 마이너스 3은 뿔마 t다. 그래서 2의 x 더하기 3은 3 뿔마 t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놓치시면은, 네, 틀리시게 되는데, 항상 요 절대값이 있잖아요. 절대값이 있는데 요 문자를 하나 설정해 줬으면은 요 값의 범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범위에 따라 실근 개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는 t가 딱 그 0 이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t가 0 미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t가 0 이상이 되면은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에 맞게 되겠죠. 그래서 2에 x 더하기 3제곱이 있으면은 얘가 y는 3이라고 할 때 t가 살짝 커지면 이렇게 위로 갈 거고요. t가 살짝 작아지면은 이렇게 아래로 갈 겁니다. 그쵸. 왜냐면 얘가 t가 플러스 t로 됐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t로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근 개수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t가 0보다 작으면요, 아예 실근이 안 되겠죠. 왜냐면 얘가 양수이고요. 양수 아니면은 0이고요. 근데 t가 0보다 작아져. 그러면은 두 교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때는 0개가 된다. 요거를 항상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 한번 가볼게요. 요 아래도 재밌어요. 요 아래로 가면은 이번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 마이너스 n, 요거는 t다. 그래서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t 더하기 n이죠. 오케이. 그래서 요 n 값에 따라 막 그 개수가 정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요거는 x가 0보다 클 때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흰색으로 그려볼게요. 그래프는. 그래서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그리고 요쪽 오른쪽 함수의 끝단은 9죠. 열어주시고요. 얘가 9입니다. 하고 이렇게 줄어드는 함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함수가 납니다. 그래서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제곱, 그리고 얘는 2의 x 더하기 3제곱,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3일 거고요. 자, 일단 t가 0보다 클 때 생각을 해봅시다. t가 0보다 클 때, 일단 n이 1일 때 생각해보면은, t가 0 이상일 때, t는 0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요. t는 0일 때는 여기 근이 하나겠죠. 그쵸? t는 0일 때는 근이 하나인데, 근이 하나면은 여기에서도 최대 나올 수 있는 근이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3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총 합하면 2개가 되니까. 그래서 t는 0일 때는 없애주시고요. t가 0보다 클 때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n은 1일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n은 1일 때 한번 그어볼까? n은 1일 때 그어보면은 t는 0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 더하기 t 하면은 여기에서 무조건 하나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요. 왼쪽에서는 3에서 t를 더한 거, 그리고 3에서 t를 뺀 거 하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가능성이 생기죠. 항상 된다. 이게 쭉 이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 특이한 부분 n은 8까지는 쭉 이어지겠죠. 그렇죠. n은 8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한 개 되고 여기서도 두 개 나올 수 있겠다. 근데 n은 9일 때부터 조금 생각을 해줘야죠. n은 9일 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n은 9일 때 생각을 해주면 t가 0보다 클 때는 개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0보다 크면 최대 2개 생기잖아. 2개니까 3개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t가 0보다 클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t는 0일 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되고요. 그럼 t는 0보다 작을 때 생각해 볼까? t는 0보다 작을 때 생각하면 여기 하나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t가 0보다 작을 때는 아까 여기에서 생각을 했죠. 교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개, 1개가 되기 때문에 총 1개가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n은 9부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n은 10일 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n은 10일 때 되죠. n은 10일 때도 t가 0보다 크면은 위에 가고요. 이쪽은 2개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t가 0보다 클 때도 안 되고, t는 0일 때는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t는 0보다 작을 때도 여기는 0개고 여기는 0보다 작을 때는 1보다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면은 교점이 한 개 생기겠지만 최대 생길 수 있는 거 하나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은 자연수니까 n은 1에서부터 8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8까지, 그래서 n의 개수는
8이 답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가 페이지 47, 48. 네, 요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안 보이면 끝까지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둡시다. 출제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알아두는 게 좋으니까. 그죠? 이런 거는 좀 알아두는 게 필요하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무엇이 주어졌냐면요. 요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졌어요. OAB의 넓이가. 그래서 OAB의 넓이가 요 넓이가 몇이라고 나왔냐면요. 1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OAB의 넓이가 1이라고 나왔으니까 요 AB의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의 B 곱하기 1 한 게 1이다. 따라서 AB는 2가 돼요. 2가 되네. 이렇게 됐을 때 얘가 1이 되고요. 그쵸?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처음에 뭔 생각을 했냐면 그 미적분한 사람은 요 탄젠트 알잖아요. 탄젠트 합성. 그래서 탄젠트 합성으로 해야 하나 이런 생각 드는데 네 그러면 빠르지 않을까. 근데 전혀 빠르지 않고요. 구해지지도 않습니다. 식이 더러워요. 그래서 해야 할 게 뭐냐면 항상 도형을 좀 관찰을 해주세요. 그래서 억각이 보이죠? 여기가 세타이고요. 그리고 또 억각이 보이죠? 2세타이고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타니까 아 이등변이겠네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등변이기 때문에 2를 또 써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2고요. 여기 높이가 1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 수선의 발 내린 거 h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요 OH는 뭐겠어요? 21 루트 3이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게 사인 6세타를 구하는 건데 여기에서 사인의 2세타가 2분의 1이죠. 따라서 2세타가 세타는 예각이니까 6분의 파임을 낼 수 있고요. 따라서 세타는 12분의 파입니다. 그러면은 사인 6세타는 그냥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인의 6세타는 사인의 2분의 파이니까요. 1이 된다. 입니다. 요거 도형 보는 거 조금 생각해 두세요. 항상 요 세타를 직접 구할 수가 있다. 요 세타를 직접 구하는 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근 합이 모두 더했더니 2분의 51파이가 된대요. 근데 이 문제는 네, 그 합성함수 문제입니다. 수 1에 있는데 이번에 특징이 합성함수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 수 1에서 합성함수를 네, n축을 쓰진 않는데 이 문제는 n축을 쓰면 조금 편합니다. 지난번에는 n축을 쓰면 불편한 문제였고 지난 3월 모의고사 했을 때는 그리고 이번에는 n축을 쓰면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n축을 쓰냐 안 쓰냐의 문제는 이거를 가르는 기준은 n축을 쓰지 않아도 편하게 풀리는 유형이면은 네 굳이 그릴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안 하면은 조금 단계가 여러 개 추가가 돼. 그러면은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n축을 그리면 단계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한번 n축을 써서 풀어볼게요. 뭐 n축 안 써도 되긴 한데 n축 안 쓰면 조금 귀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n축을 쓰자. 보시면요. 그래서 fx가 주어졌는데 fx의 주기를 구할 수가 있죠. 일단 2파이에서 2를 나눠주니까 주기가 파이구나. 아 그렇구나. 그리고 파이 코사인 x라는 gx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요 범위에 대해 요 실근합을 구해야 돼요. 근데 요 범위가 상당히 독특하죠. 딱 정수로 끊어지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n파이 n 더하기 1파인데 얘는 주기가 2파이잖아요. 주기가 2파이니까 요 2파이를 딱 절반만큼만 요 범위가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절반만큼 포함하는 거니까 이 n이 짝수냐 아니면은 홀수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접근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는
짝수일 때부터 해보겠습니다. 짝수일 때는 뭐 n이 0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gx 한번 그려줘요. gx가 n이 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n은 0일 때랑 같고요. 여기가 0이면은 여기가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1부터 출발해서 마이너스 1까지 갈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요게 gx고요. 아 근데 여기 앞에 파이가 붙어 있으니까 파이가 되겠죠?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2분의 파이고요. 여기 뚫려 있고 뚫려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fx를 한번 그려볼게요. fx를 그리면은 이거는 파이가 주기예요. 그래서 파이 근데 그 항상 그 합성함수에서 생각을 하실 게 속함수의 치역은 겉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속함수의 치역은 겉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그래서 속함수의 치역 범위가 여기에서는 파이에서 마이너스 파이까지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정의역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되도록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살짝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있어요. 얘가 y는 fx. 저는 그냥 그래프를 한 번에 다 그리진 않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그 한원수에서 쓰는 방법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정의역이 g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x가 g의 정의역이 되는 거고요. g의 값이 f의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의 움직임에 따라 g의 변화를 갖고서 f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출발합니다. 여기 n일 때부터 출발하면 사실은 0 뚫려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쭉 가면요. g가 어떻게 변하냐면 파이부터 0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죠. 그러면은 x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갈 때 파이부터 0까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f가. 그러면은 f가 여기일 때 0이 하나 만나고요. 여기일 때 0이 하나 만나겠죠. 더 가볼까요? 2분의 파이에서 파이로 갑니다. 2분의 파이에서 파이로 가죠. 그러면 g는 어떻게 되겠어요? 0에서부터 마이너스 파이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도 0에서부터 마이너스 파이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요때도 정의역의 여기가 되는 순간에 f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요 순간, 요 순간, 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요 순간이 f의 정의역이 2분의 8일 때, 0일 때, 마이너스 2분의 8일 때, 요때에 대해서 f의 값이 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 값들은 gx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분의 파이, 0,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요 순간들에 대해서 요 합성함수의 값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세 개를 더했을 때 값이 2분의 51파이가 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2분의 51파이가 되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n을 0으로 가정했는데 일반성을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하면은 여기가 n파이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n 더하기 1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가운데가 잘 안 보이네요. 색깔을 바꿔서 표현을 하면은 요 가운데가 뭐가 되겠어요? 2분의 2n 더하기 1파이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요 지점에 대하여 여기 좌표와 여기 좌표는 대칭을 띄겠죠. 그러면 등차 수열이네요. 따라서 2분의 2n 더하기 1 파이 요 세 개를 더한 거는 요 가운데 중앙을 3번 곱해준 거겠죠. 요 값이 2분의 51 파이라는 겁니다. 파이 파이 나눠주고요. 2 나눠주고요. 3 나눠주시면은 17이 되고요. 따라서 2n은 16, n은 8 해서 요게 답이 됩니다. 홀수일 때도 해보시면은 이런 비슷한 상황을 구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홀수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저는 이 문제 되게 좋다 생각한 게 요 가족권 있잖아요. 요 가족권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져요. 그 풀이가. 근데 요 가족권을 보시면은 어떤 생각하실 수 있냐면 살짝 멈칫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보통은 이렇게 관계식을 주어질 때 요 두 개를 맞춰주거나 아니면은 요 겉에 있는 함수를 맞춰주거나 이 둘 중 하나를 해줍니다. 근데 다 다르죠. 요것도 다르고 요것도 다르니까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뭐 넘겨서 제곱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제곱해봤자 요거랑 요게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럴 때는 삼각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삼각 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되냐,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속에 있는 것끼리 비교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잠깐 다시 써줄게요. 사인 A는 코사인 B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속에 있는 것끼리 비교를 해주고 싶어요. 요 속에 있는 것끼리 비교를 해주려면 요 겉에 있는 요 함수를 바꿔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요. 겉에 사인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사인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은 코사인 B가 되겠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 이래도 될 거고요. 2분의 파이 더하기 B 이렇게 돼도 될 거고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B 2분의 3파이 플러스 B 요 두 개가 될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부호가 변하죠. 그래서 부호가 변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개만 남아요. 요 두 개.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후보로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요 두 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는 못해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단계가 많이 편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요 나식으로 가볼게요. 요 나식은 사인 A 있고요. 사인 B가 주어졌네요. 근데 사인 B는 보기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해주실 거냐면요. 요 두 가지를 생각할 건데 일단 1번 경우 그리고 2번 경우가 있죠. 1번 경우 보시면은 A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고요. 2번 경우는 A는 2분의 파이 더하기 B입니다. A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A를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 1번 경우 같은 경우는 A를 대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가 들어가면은 코사인 B가 나오겠죠. 코사인 B 더하기 사인 B는 5분의 2 루트 10이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2번 경우를 한번 다시 넣어주세요. 여기에. 그러면은 2분의 파이 더하기 B가 들어가도 똑같이 코사인 B가 나오겠죠. 결국은 요 둘 중 하나 뭐가 되든 간에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수식에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구해두고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뭔지 한번 관찰을 조금 해볼게요. 요 R이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해야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요 BC 길이는 어떻게 돼요? 이 R의 대각 BC 대각은 A죠. 해서 사인 A가 되고요. 여기 다음 CA 같은 경우는 CA는 2의 R의 대각이 B죠. 해서 사인의 B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R 제곱은 약분돼서 사라지겠네요. 그래서 얘는 4 사인의 A 사인 B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너무 간단하죠? 아까 여 사인 B는 또 변형을 시킬 수가 있죠. B가 뭐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A를 변형시키죠. 아까 미리 푼 게 반대로 돼 있어가지고 네 다시 생각하느라. 그래서 암튼 그 A에 요걸 대입을 해주면 얘는 코사인 B가 됩니다. 그래서 4 코사인 B 사인 B 요거를 해주면 되겠구나 하면 여기서 구하면 되죠. 그래서 제곱을 해줄까요? 코사인 제곱 B 더하기 사인 제곱 B 더하기 2 사인 B 코사인 B는 해주시면은 25분의 40이니까 5로 나눠주면은 5분의 8이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1이 되죠. 1이 되기 때문에 1 빼주시면은 5분의 3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가 요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요거의 2배 한 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6이 답이 되는구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게 요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 거고요. AP 대 PBB가 주어졌어요. 1대 M이다. 그리고 AQ 대 QCB도 M 대 1이다.
네, 뭘 해야 할지는 너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너무 치기 복잡할 것 같은데. 네, 조금 끔찍하게 생겼죠. 뭐 미지수가 있는 분수꼴의 길이, 미지수가 있는 분수꼴의 길이. 요거를 심지어 제곱을 해서 뭐 뺀 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나 생각이 들지만 네, 노빠꾸예요. 끝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 한번 정리하는 거 보면은 머릿속에 해야 하는구나 각인이 되잖아요. 이 정도는 깔끔한 계산이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려고 해봅니다. 그래서 AP 길이 여기 길이가 5가 되겠죠? 3대 4 되고 해서 5가 되고요. AP 길이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뭘 쓸 수 있냐면 세 길이를 아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줄 거예요. 여기 제곱을 한번 합니다. 그러면 4분의 45가 되겠죠. 4분의 45는 AQ제곱 그 다음에 m 더하기 1분의 1의 제곱 곱하기 9가 될 거고요. 이거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죠. 해줍니다. 네, 해서 약분을 조금 해주고요. 약분 5, 5 이렇게 사라지겠네요. 네, 정신 딱 차리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는 보라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보이는 게 요 m 더하기 1의 제곱이 전부 다 있어요. 그럼 m 더하기 1의 제곱 넘겨줘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9가 되고요. 9, 2 하니까 마이너스 18m이 되겠다. 그쵸? 근데 요 4 다시 넘겨주고요.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 그냥 하면 돼. 그리고 하면서 이것도 제곱 정리해줄까요? 하면은 4 곱해주니까 36 마이너스 72m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넘겨줘서 정리를 해줍니다. 하면 55m 제곱. 좀 기분이 안 좋아. 마이너스 162m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9는 0이다. 기분이 조금 안 좋은데 될까? 하지만 되겠죠. 되니까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네, 요럴 것 같아. 그래서 3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55, 3 하면은 15, 15, 165잖아. 165에서 3 빼주면 딱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붙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야죠. 여기가 음이 보니까. 오케이. 순간 m이 이렇게 복잡한가 생각이 들었어요. m 간단하게 나와야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요런 거 중요해요. 뭔가 m이 요 정도 식을 정겼으면은 복잡하잖아. 그럼 m은 간단하게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m이 간단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부호가 잘못됐구나 이런 눈치 같은 거 챌 수 있어야겠고요. 따라서 m은 3이 되겠다. 네, m은 3이 되겠죠. 해서 넓이는 알아서 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AB 길이가 2고 AC 길이가 3이고 그 다음에 BC 길이도 주어졌어요. 4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는 BDC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문제 도형 다루기가 꽤 어렵거든요. 그래서 도형을 한번 다뤄봅시다.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원주각이니까 여기 점, 여기도 원주각 점. 그러면은 BCD가 이등변 삼각형이겠네.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요 수선의 발 내리셔서 요 값을 구하셔서 코사인 값이나 사인 값을 구하셔서 요 탄젠트 구해가지고 하시면 계산이 정말 복잡해요. 그러면은 그 길로는 가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법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단원의 의도에 맞게 뭐 중학 도형 매우 좋은데 중학 도형으로 풀었을 때 저격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좀 정리를 해두는 게 중요해.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주각이 주어졌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마주보는 각은 파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거는 파이 마이너스 2점이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놓치면은 전 놓쳤어요. 네, 그래서 요 놓치면은 상당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BDC 넓이는 이제 확 구할 수가 있죠. 여기 길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 각을 구해봅시다. 그래서 코사인으로 구하는 게 좋겠죠. 코사인의 2점은 4 더하기 9 마이너스 16이고요. 2 곱하기 3이 된다. 하시면은 13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요.
그러면은 따라서 코사인의 d가 4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래서 여기 k로 한번 둘까요? 네, 색깔 조금 바꿔서 봅시다. k로 뒀으니까 이번에도 뭐 코사인 법칙 쓰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bc제곱 k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의 k의 제곱의 4분의 1이 되고요. 2분의 1이고 2에서 2분의 1 빼니까 2분의 3 k의 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k의 제곱은 3분의 32가 되겠다. 그러면 뭐 루트 씌우기 귀찮으니까 일단 곱개만보죠. 곱개만보 하시고요. 그래서 네, 넓이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사인 값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인의 d는 4분의 16에서 1 뺀 거에 루트 하니까 루트 15가 될 거고요.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k제곱 하니까 3분의 32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4분의 루트 15 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하시면은 8, 4가 돼서 답이 3분의 4의 루트 15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요 문제도 되게 중요합니다. 요 문제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거 뭐 평가원에서 니들 공부하지 않았냐 하고 그냥 확 내버리면은 네, 시간 많이 까먹고 심지어 못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래서 정리를 해 둡시다. AP 길이가 2라고 주어졌고요. AC 길이가 2루트 2. 그림이 조금 잘못 그려졌네요. 근데 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CAB가 2분의 8보다 큰 둔각이다. 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신기한 게 있는데 일단 수선을 가리고요. D랑 E는 요 삼각형 ACD 있잖아요. 요거의 외접원과 AEB 있잖아요. 요거의 외접원. 이 두 개의 외접원이 만나는 그 점이 있대요. 두 점이 있는데 그 두 점이 이루는 길이가 5분의 2 루트 5래요. 그쵸? 근데 아셔야 할 게 ACD랑 AEB가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얘의 외접원의 지름은 여기가 지름이 되겠죠. 얘의 외접원의 지름도 여기가 지름이 되겠죠. 그쵸? 여기에 수선의 발 하나만 내려볼까요? 수선의 발을 하나 내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H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내리고 H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지름이죠. 요 지름을 지름을 갖는 원이 여기에 2분의 파이가 되니까 각도가 그러면 원이 요 점을 지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H가 지나고요. 요거를 지름으로 하는 요 원도 H를 지나게 되겠죠. 여기가 직각이니까. 매우 신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두 점이 H와 A 요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HA의 길이가 5분의 2 루트 5구나 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구하면 뭐 다 구했죠. 그쵸? 그래서 여기 길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구할 거는 여기 각도를 알아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도를 구하기 위해 두 개의 변이 주어졌으니까 하나만 변 더 찾으면 되잖아. 심지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따라서 CH 길이는 피타고라스로 구합니다. 8 마이너스 5분의 4 해주고요. 얘가 루트 5분의 8호 40에서 4 빼니까 36 돼서 루트 5분의 6이 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BH도요. 얘도 루트에 얘는 4 마이너스 5분의 4죠. 하시면은 루트 5분의 20에서 4 빼니까 16 4가 되겠죠. 된다. 그래서 두 개 더해 주시면은 루트 5분의 10이 되니까 2의 루트 5구나 이렇게 돼요. 매우 깔끔해졌습니다. 하면은 여기 길이가 2의 루트 5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 각도를 알고 싶잖아. 여기 각도를 알고 싶으니까 색깔 빨간색, 보라색, 빨간색 여기 세타로 두고
코사인 세타 한번 구해줍니다. 해서 코사인 세타 구하시면은 8 더하기 4 마이너스 20 하고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루트 2 해주시고요. 하시면은 12, 8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나오죠. 아, 특수각이네. 여기가 45도가 된다는 거죠. 여기도 45도. 매우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가 2가 되고 여기 길이가 루트 2가 됩니다. 아, 그러면은 얘가 루트 1대 루트 2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도 1대 루트 2야. 심지어 각이 공유하네. 동의각을 갖고 있어요. 아, 이 막꼭지. 암튼 네, 같은 각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시간이 지금 늦어가지고 암튼 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루트 2배 더 커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루트 2배 작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루트 10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각도는 알 수 있을까요?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인데 4분의 3파이죠.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네요. 그러면 여기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다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원에 대하여 마주보는 각이죠. 그러니까 여기 각도 4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그죠? 하면은 이 삼각형 DEFE, 네,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죠?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면은 이 R은 사인 4분의 파이 분의 루트 10이 될 거고요. 따라서 R은 루트 5가 되겠죠. 따라서 이 외접원 넓이는 5파이가 외접원의 넓이가 됩니다. 네. 네,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절대값이 있는 수열의 합이죠. 요거는 3월 모의고사에 나왔죠. 3월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그때 개념 하나 정리했어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개념 정리하고 갈게요. 다시 해보면 두 가지 함수를 알려드렸어요. 요런 함수가 하나 있었고요. 요런 함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얘는 양수사이리기 함수였고요. 얘는 음수사이리기 함수였어요. 얘의 특징이 뭐냐면 f가 0 이상일 때는 f가 나오죠. 그죠? 절대값 그대로 나오는 f가 나오고 f가 0보다 작으면은 절대값 마이너스로 빠지면서 0이 됩니다. 반대로 얘는 요럴 때 요럴 때 0이 되고요. 요럴 때는 f가 나온다.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숙지를 해주시고 생각을 하고서 요거를 어떻게 변환을 정리를 시킬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게 S8 더하기 T8이잖아요. S8 더하기 T8을 어떻게 바꾸실 수 있냐면 하나는 절대값이었고 하나는 절대값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더해줬죠. 그러면은 시그마를 묶어서 보면은 AN 더하기 절대값 AN이 될 거야.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줍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SN 더하기 TN 요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절대값 A의 K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거를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2를 곱하고 2를 나눠줄게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의미가 뭐냐면요. 요거는 양수인 것만 도출하는 거잖아요. AN이 있는데 이 AN이 1항부터 N항까지 있어요. 1항부터 N항까지의 AN 중에서 양수인 것만 더한 거죠. 아하, 그러면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표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구할 게 S8, ST8이니까 그러면 S8 더하기 T8은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2분의 AK 더하기 절대값 AK 하셔서 얘가 80이고 2 나눠주시면은 40이 되죠. 그쵸? 그러면 다 됐습니다. 1항부터 8항까지 중에 양수인 것만 싹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비가 R이 0보다 작다고 했고 초항이 양수죠. 그러면은 홀수일 때만 0보다 크겠죠. 그러면 홀수일 때만 생각하면 돼. 결국 요 의미는 뭐냐면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요걸 더하라 요런 의미입니다. 그죠? 요거 더하는 거 쉽죠. 공비가 R제곱일 거고요. 그러면은 R제곱 마이너스 1 초항이 1이고요. R제곱에 요거에 4제곱을 해야겠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요게 40이다. 오케이? 그러면은 R의 8제곱 마이너스 1 요거는 40 R제곱 마이너스 40이다. 이렇게 되고요.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은 R의 8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0의 R의 제곱 더하기 39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아래 뭐가 될 수 있을까 보니까 루트 3을 넣어볼게요. 루트 3을 넣어주시면 81이 나올 거고요. 120이 될 거고요. 39가 될 거죠. 그러면 딱 0이 되네. 됐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R은 마이너스 루트 3이구나.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다 구했습니다. 해서 SC 구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AN이 1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에 n-1이니까 S10은 구하실 수 있죠. 그래서 S10은 구하세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B랑 Q는 자연수고 Q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네, 한번 구해볼게요. 요거는 문제 자체가 의미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근데 계산이 좀 독특해서 요거 아주 옛날 기출에 있는데 오랜만에 보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해봅시다. 작년 6월 모의고사에 네, 수능 특강에 나온 그 조금 복잡한 계산, 새로운 계산이 나왔던 적이 있었죠. 아마 미적분이었던 것 같은데 미적분 29번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 공통에서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대비를 하는 마음으로 해봅시다. 그래서 AN이 등차예요. 그래서 이걸로 AN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 두 개로. 두 개를 한번 빼줘요. 빼주면은 ED가 나오죠. ED가 8이 나옵니다. 따라서 D는 4고요. 그리고 등차수를 두 개의 항을 더했는데 0이 나왔네. 그러면은 이렇게 갔을 때 여기에서는 증가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랑 같다는 거잖아요. 여기 n이 축이라고 했을 때 3, 4가 될 거고 두 개의 격차가 4가 돼야 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래서 A3이 2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고요. 얘가 2가 된다. 따라서 AN 값이 바로 나옵니다. AN을 일반항을 구해주면은 AN은 마이너스 2 더하기 4의 n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4n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니까 14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다 된 거예요. 요거를 그냥 넣어서 정리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누구나 다 할 겁니다. 이런 거를 보라색으로 한번 해주면은 처음에 AP 그러면 P를 넣어주면 되죠. 4P 마이너스 14가 되고요. 그리고 AP 더하기 Q 해줍니다. 4에다가 P 더하기 Q 마이너스 14가 되고요. 그쵸? 요거가 AP 더하기 2의 제곱 4에 P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4 요거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줄게요. 정리하기 전에 약분 한번 해줄게요. 여기에서 2를 끄집어내서 나눠주시면은 2P 그리고 여기 2 8 해서 마이너스 8이 될 거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요거는 2 나눠주시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해주시면은 4P의 제곱 그리고 4PQ 마이너스 14P 그리고 마이너스 14P 이렇게 될 거고 얘는 4P 제곱 마이너스 12P 9다 이렇게 되고요. 빨간색으로 조금 지워줄게요. 4P 제곱 4P 제곱 나갈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40이 될 거고요. 12P 해주면 마이너스 2P가 될 거다.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면은 4PQ 되고요. 마이너스 16P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4Q 되고요. 더하기 40이다 되고요. 이거 2로 한 번만 더 약분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어라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뭔가 잘못됐나 싶고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 근데 다시 해도 똑같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든 변형을 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의심을 하지 말고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럴 때 PQ가 자연수래. PQ가 자연수래. 그러면은 굉장히 그 특수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수분해를 한번 해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수분해를 하려고 뭐 2P끼리 한번 묶어볼게요. 2P에 Q-4 이렇게 되죠. 했는데 안 돼.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억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Q-4를 억지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8을 해준 거랑 같으니까 요거는 8이다 이렇게 되고요. 한번 정리를 더 해주면은 2P-7 Q-4 요게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걸로 PQ 순서쌍을 구해줄 수 있겠구나 라는 거고 여기에서 답이 한 가지 경우만 딱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찾으면 그게 답이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경우를 한번 찾아봅시다.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순서상 찾을 때 어떻게 하냐면 복잡한 거를 기준으로 두세요. P가 더 복잡하죠. P가 속해 있는 실이 더 복잡합니다. P가 자연수일 때니까 P가 자연수일 때부터 한번 해주는 겁니다. PQ 순서상 있을 때 P가 1이라고 한번 해봐요. P가 1이면 2에서 7 빼줘.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되죠. 마이너스 5의 자연수를 곱해서 8이 될 수 있나? 안 되죠. 그래서 요 경우는 안 되고요. P가 2가 돼요. 2가 되면은 2 곱하기 2, 4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어떤 수를 곱해서 정수가 되는 거죠. 정수를 곱해서 8이 될 수 있냐? 안 되죠. 3 곱해봐요. 3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8이 되려면 마이너스 8을 곱해주면 되는데 Q가 자연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8이 될 수가 없죠? 안 됩니다. 그러면 4를 해볼까요? 4, 4이 8에서 7 하면은 1이 되고 1 곱하기 8 되는데 8이 되려면 Q가 뭐가 나와야죠? 12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Q가 12가 되면 된다. 그래서 5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뒤로는 얘가 8보다 커져서 Q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PQ 더한 게 4 더하기 10이 돼서 16이 답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살짝 설명하자면 AN은 등차 수열이고요. 공차가 0보다 작은 음수인 그런 수열입니다. 그리고 그 합이 SN이고 그 다음에 MN이 뭐냐면 SN을 큰 것부터 나열한 거예요. 가장 큰 게 M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큰 게 M2가 되는 거고 쭉쭉쭉 간 거죠. 그래서 M1에서 M2 뺐을 때 2가 되고 M2에서 M3를 뺐을 때 1이 됩니다. 그래서 SN이 0보다 작다. 결국 N이 21 이상이다. 이런 조건을 만족을 시키려면 N이 21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A1을 구하면 되는 건데 AN을 구하라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요 SN의 상태를 한번 봐야겠다 생각이 들죠. 근데 공차가 음이라고 했으니까 SN은 일단 2차식이죠. 근데 2차식인데 공차가 0보다 작으니까 어떤 거일 거냐면요. 요런 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SN일 거고 뭐 가장 특수한 상태부터 보면은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K 이렇게 될 거고요. 가장 큰 걸 K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K-1, K 더하기 1 그리고 뭐 두 번째 작은 거 있겠죠. 하면 여기가 K-2 대칭이겠죠. 하면 K 더하기 2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M1이 어디가 되겠어요? M1이 여기가 될 거예요. 여기가 M1이 되고 여기 두 개 값이 같겠죠. 그래서 얘가 M2가 될 거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M3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게 이 상태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M1과 M2의 이 격차가 일단 2래요. 여기가 2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M2와 M3 격차가 1이 나야 돼요. 1 가능해 보여요? 안 되죠. 2차 함수는 요 간격이 똑같을 때에 대해서 점점점 그 격차가 커져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1이 안 되고 2보다 큰 어떤 수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요 상황은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다시 그려볼게요.
그럼 두 번째로 어떤 상황이 될 거냐면 이번엔 대칭이 아닌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기가 가장 꼭지점이라고 했을 때 꼭지점이 살짝 떨어진 거, 그림은 조금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뭐 살짝 옆에 M1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K라고 해볼게요. 하고 여기가 뭐 K 더하기 1, 그리고 여기가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아까 표시한 대로 M1이 될 거고요. 여기가 M2가 되겠죠. 여기가 M3가 된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만족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는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뭐 2가 되고요. 여기 격차가 1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반대의 상황도 생각해 줄 수 있죠. M2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상황도 있다가 이 상황이 안 되면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 SK가 M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SK-1이 M2가 되는 거고 SK 더하기 1이 M3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요거를 표시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M1에서 M2를 뺀 건 뭐가 되겠어요? SK-1에서 SK를 뺀 거겠죠. SK에서 SK-1을 뺀 거겠죠. 그러면은 A의 K가 2가 되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고요. M2에서 M3 뺀 거는 요거에서 요걸 뺀 거니까 SK-1에서 SK 더하기를 빼준 거다. 그쵸? 하시면은 얘가 1이 되는데 요게 뭐냐면은 A의 K 더하기 1 마이너스 AK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AK 값 나왔죠? 얘가 2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넘겨봐요. AK 더하기 1은 1을 반대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얻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꽤 픽스가 이 정도면 괜찮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뭐 AN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실 수가 있겠죠. AN 일반항 한번 구해보면은 보라색으로 AN은 2 더하기 공차도 구할 수 있죠. 공차가 여기 하나 차이 나는데 5가 감소했으니까 B는 5구나 마이너스 5구나. 네, 음수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겠다. 네, 다시 마이너스 5구나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5의 n 마이너스 k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좀 더 정리를 해주시면 정리를 하지 말까요? 네, 그냥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은 SN이 식을 구할 수 있어요. SN은 2분의 초항 1 더했을 때 1 넣었을 때 5의 1 마이너스 k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고요. 더 가야겠네요. 2 더하기 5에 이번에는 그대로 마지막 항 끝항 요거에다가 n을 곱해준 거죠. 얘가 0보다 작게 하는 n의 최소값이 21이라는 겁니다. n은 잔수.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할 게 요 n 양수죠. 2도 양수입니다. 그러면 요 부등식을 생각할 때 필요가 없는 값이죠. 요 값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전개 쭉 해주시면 뭐 머리쓰리 하지 말고 이럴 때는 다 전개해주는 게 실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10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n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해서 얘가 0이고 n에 대해서 한번 식을 고쳐주면요. n은 2k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n이 21이 돼야 되잖아요. 얘가 최소값이 21이야. 근데 여기는 초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2k 마이너스 5분의 1이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일단 21보단 작아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20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될 겁니다. 하면은 2k가 20.xx가 될 거고요. 21.xx가 될 겁니다. 그죠? 해서 이 상태는 안 되겠네요. 그죠? 안 돼요. 이상하다 싶었어. 원래 그냥 되는 거 케이스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는 케이스였네. 뭔가 이상해. 네, 그죠. 그래서, 이 케이스 안 되는구나 해서 반대 케이스 구해주시면 됩니다. 반대 케이스를 구해주시면, 반대 케이스는 어차피 똑같이 하면 되니까, 저 안 되는 케이스 했고, 네, 반대 케이스 하시면 수식이 어떻게 나오시냐면요. 20 이상 2k 더하기 2분의 1, 그리고 21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2k는 20.xx,
그리고 얘는 19.xx 해서 이 k가 20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k는 11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an 값도 바뀌어요. 요 an 값이 뭐라고 나오냐면 an이 3 마이너스 5의 n-k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48이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단원, 이번 주는 마지막 단원 갈 거예요. 수학 1에서 마지막 단원입니다. 수학 1 마지막 단원 이름이 뭐였나? 수학적 기납법이랑 뭐 수열의 합이라네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점화식 다루는 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세 문항 모두 점화식 다루는 거고요. 아마 요 단원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수특 수원 페이지 101쪽 8번 문항이에요. 8번 문항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점화식이 하나 주어졌어요. 그래서 an과 an 더하기 1 그리고 an 더하기 2 이렇게 세 개의 항이 곱해져 있고 오른쪽은 세 개의 항이 곱해져 있는 건데 여기서는 a2, a3, a4라고 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의 상수겠죠. 네, 해서 요거는 상수다. 결국에 n이 무슨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요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요. n은 당연히 잔수고요. a1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a1이 2고 그리고 합이 하나 정해져 있네요. 그러면 an의 규칙을 파악해서 이 합을 한번 이용을 하라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a2 곱하기 a3 곱하기 a4 요 값을 구하는 요 상수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일단 n이 1일 때부터 해야겠죠. 왜냐면 a1이 주어졌으니까 요 초항이 주어져 있거나 다른 항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항이 정해져 있을 때 그 항을 기준으로 한번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n은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a1 곱하기 a2 곱하기 a3은 a2 곱하기 a3 곱하기 a4가 되죠. 그러면은 예쁘게 나눠지겠네요. 그래서 a2, a3, a2, a3 떨어지고요. a1은 a4는 2가 된다. 이렇게 하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뭔가 주기가 생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에선 곱해져 있잖아요. 항상 생각을 할 게 요 an이 있고요. an 더하기 1이랑 an 더하기 2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an이랑 하나의 항과의 관계를 찾아야 해요. 근데 요 두 개의 항이 거슬리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어차피 상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an 곱하기 an 더하기 1 곱하기 an 더하기 2인데 요거는 여기서 하나를 한 칸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an 더하기 1 곱하기 an 더하기 2 곱하기 an 더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깔끔하게 지워지겠죠. 네, 곱해져 있을 때는 이렇게 곱한 거를 나눠준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더하기나 빼기면은 더하거나 빼서 이제 그 항들을 소거시켜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건 이따가 뒤에서 할 건데 아마 수요일에 업데이트 될 거에서 할 거예요. 아무튼 근데 여기선 곱해져 있으니까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럼 하나의 식을 얻는 거예요. an은 an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an이라는 수열은 하나의 3주기를 갖는구나. 주기가 3인 이런 수열이겠구나 하겠죠. 그래서 뭐 A1은 2가 나왔고요. A2는 P일 거고요. A3은 뭐 Q라고 한번 더 봅시다. A2랑 A3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수열의 합을 하나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게 그 PQ가 완전히 정해지는 수열은 아니에요. 지금 조건이 하나 부족한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게 A2, A3, A4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말을 안 했네. 그래서 요 M 값을 하나 구하는 겁니다. 요 M을 구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요렇게 표현된 세 개의 항을 더하면은 2 더하기 P 더하기 Q가 될 텐데 이게 계속 반복돼서 들어가겠죠. 요 반복되는 거 어떻게 세냐면 100을 3으로 한번 나눠주는 겁니다. 100은 3 곱하기 33 그리고 1을 더해준 게 되겠죠. 요 의미가 뭐냐면 요 3주기가 33번 돌아가고요. 그리고 하나의 항을 추가로 더해준 것과 같습니다. 이때 하나의 항은 앞에서부터 세야 하니까 A1은 2다. 요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33번 도는 거는 요 세 개의 합을 33번 곱해주면 되겠죠. 33으로 곱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산을 해주면 2 더하기 P 더하기 Q가 됩니다. 요거를 33번 곱해줘요. 그리고 더하기 항을 하나 더해줘야죠. 이게 2가 된다. 해서 요게 뭐가 나오냐면 233이 나오는구나.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싹싹 정리해주면 얘가 231이 되고요. 그리고 33으로 한번 더 나눠. 33으로 나눠주면은 7이 되겠네. 그래서 P 더하기 Q는 말이에요 5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최대를 구해야 돼요. PQ가 안 정해지는데요 하면은 항상 생각해야겠죠. 여기서 PQ는 당연하게도 항상 떠오르는 식이 있죠. P 더하기 Q니까 P 더하기 Q는 뭐로 해야겠어요? 요걸 최대를 구하려면 요 공식 있잖아요.
a 더하기 b는 2루트 ab다. 산술기하평균 쓰는 거죠. 이 산술기하평균 절대 부등식을 이용을 하면은 요 부호가 언제 성립을 해요? a는 1일 때 성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p랑 q가 같을 때 요 m 값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p는 q는 2분의 5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분의 5를 대입을 해줍니다. 3개 곱을 곱해야 하는 거잖아. 곱을 구해야 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이거 하면은 2분의 25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25가 답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아까는 그 수열에 곱이 들어가 있는 점화식이고요. 이번에는 합차를 이용해야 하는 점화식입니다. 근데 문제부터 살짝 보면은 모든 수열의 항이 an이 0보다 크고요. 그리고 이런 점화식이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이런 뭐 이렇게 나오는 걸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겠죠.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한쪽에는 곱이 있고요. 한쪽에는 합이 있죠. 그러면 아까 곱이 보이면 나누거나 곱해주고 그리고 합이 보이면 더하거나 빼줘라 하지 않았나요? 했잖아요. 그쵸?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이번에는 두 개가 섞여 있네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요거를 나눠서 없애주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정리가 될까요? 정리가 안 되겠죠. 왜냐면 요 많이 더해져 있는 합을 나눠줄 거를 우리는 간단하게 표현하는 걸 배운 적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기 힘들겠네. 나눠주면. 그러면 나눠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빼줘야겠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n 더하기 1을 한번 넣어줘요. 일단 기억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n 더하기 1을 한번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a n 더하기 1, a n 더하기 2가 되죠. 요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k 이렇게 되는 겁니다. n 더하기 1까지. 오케이. 하면은 요거랑 요거를 빼면은 a n 더하기 1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걸 빼주면 좋겠죠. 해서 빼주면은 한쪽에는 a n 더하기 1이 나올 거고요. 요거에서는 요거 두 개 뺀 게 나오겠죠. a n 더하기 1, a n 더하기 2에서 a n 더하기 1 이렇게 뺀 게 나오고 한쪽에는 a의 n 더하기 1이 나오겠다 생각이 될 거고요. a n 더하기 1끼리 한번 묶어주면 되겠죠. a의 n 더하기 1 요거는 a n 더하기 2에서 a의 n 이렇게 된 거고 a의 n 더하기 1이구나 해서 a의 n 더하기 1을 나눠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쵸? 0보다 크랬으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나눠주시면요 여기는 1이 되는 거 0 되는 거 아닙니다. 주의하시고요. an 더하기 2는 an 더하기 1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수식 하나를 구했고요. 그리고 여기 기억은 A2를 구하랬는데 첫 번째 식에서 그냥 n은 1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A1, A2는 A1이다 해서 싹싹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죠. A1, A2 따라서 잘못 썼어요. 그 기억이 1이래. 네. 필기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1이다 되겠죠. 그래서 1이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맞는 게 되는 거고요. 기억은 맞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여기 그대로 구했죠. 여기서 1이 더해져야 하네요. 그래서 여긴 2가 아니어서 1이 아니다. 1이다.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마지막이 중요한데 A1의 값이 주어졌어요. A1이 3으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전체 항의 합이 40이냐를 물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점화식이 이 차이가 나는 점화식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건너뛰고 등차 수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의미는 뭐냐면 a의 2k랑 a의 2k-1이 있다 해봐요. 그러면 a의 2의 k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a의 2k 더하기 1 하면은 여기에 플러스 1 해준 거랑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 1 해준 거랑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의 합을 묶어서 생각을 해봐요. 요 두 개의 합을 묶어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더해줘요. 그러면 요거를 뭐 b의 k라고 해볼까요? 요거를 b의 k 더하기 1 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1 한 번 더해주고 1 한 번 또 더해주니까 요 두 개의 관계는 2를 더해준 게 되겠네요. 그래서 b의 k가 이런 등차 수열을 갖습니다. 요때 등차가 2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 합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요 두 개씩 더하는 거니까 반으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5까지 더해주면 되고요. b의 n이 되는 겁니다. 요게 40이 된다. 근데 우리 b1은 알죠? b1은 a1과 a2의 합이니까 a1이 1이고 A2가 1이고 A1이 3이래요. 그럼 요거 더해주면 B1은 1 더하기 3 해서 4가 되겠네. 그쵸? 하면은 그냥 등차 수열이죠.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초항이 4고요. 공차가 2입니다. 2에 n-1 요거를 정리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살짝 수식을 정리해주면 2n에다가 더하기 2가 되겠네. 오케이? 해서 공식 써줍니다. 2분의 5
6 될 거고요. 5, 2, 10 되겠죠. 탁탁 사라지고요. 30 더하기 10이 되니까 40이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배웠어요. 하나는 새로운 수열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는 거, 하나는 이 점화식 다루는 거. 아까는 곱이었고 이번에는 차이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봅시다. 네, 수학원 마지막 문제예요. 잘 봅시다. 앞에서 두 문제 배웠던 거 모두 다 써먹는 문제입니다. 일단 점화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Sn은 뭐 당연하게도 AN의 합이겠죠. 구해야 하는 거는 A10분의 A1 곱하기 A5를 구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여기 A1이 있는데 A1을 하나 구해줘야겠다. A1 구하는 건 쉽죠. N은 1일 때를 한번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A1은 N은 1일 때 대입을 해주면 A1 더하기 2의 A의 1은 2다. 따라서 A1은 3분의 2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식을 한번 정리를 해줘야겠다 생각이 들죠. 이번에는 합이 들어있어요. 합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이용해야죠. 그래서 합이니까 차를 이용한다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n 더하기 1일 때를 한번 구해주시면요. n 더하기를 일단 대입을 해봅시다. 왜냐면 차를 써야 하니까요. 이렇게 되고요. 이 같으니까 요거 두 개가 그냥 같다라는 등식 하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등식 하나 써주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ESN 더하기 1 빼주죠. 그러면은 2의 A의 N 더하기 1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정리해주면은 2N의 더하기 3의 A의 N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AN과 AN 더하기 1의 관계가 나오겠죠.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요. AN분의 A의 이번에는 AN 더하기 1을 나눠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더 큰 게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눠서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2N 더하기 3 나누기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구해야 할 게 A1은 알고요. A10분의 A5를 구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요 분자가 5가 되는 것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분모가 10이 되는 순간까지 쭉 곱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싹싹싹 나눠지겠죠. A1 A1이 아니라 A5로 가야죠. A5 A에 6 A6 A7 A7 A8 A8 A9 A9 A10 이렇게 돼서 요게 싹싹싹싹싹싹싹 사라질 것 같다. 그러면 딱 나오겠네. 요거를 생각하시고 숫자를 똑같이 해줘야겠죠. 숫자도 5개 항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n은 5일 때부터 쭉 해주니까 5를 대입해가 그러면 13부터 등차 수열이겠죠. 15, 17, 19, 21이 나올 거고 분모에는 뭐가 나오냐면 똑같이 5부터 출발하는데 9, 그 다음에 등차 수열 11, 13, 15, 17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요.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깔끔하게 다 되진 않네요. 그래서 약분을 15, 15 될 거고요. 13, 13 되겠네. 17, 17 되고요. 그래서 또 3 나눠주면은 7, 3 해주면 33분의 19 곱하기 7이 된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산을 해주시면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게 A10분의 A1, A5를 구하는 건데 A1은 아까 앞에서 그랬죠? 3분의 2고요. A10분의 A5는 요거니까 33분의 19 곱하기 7 해줍니다. 요거를 다 해주시면요. 99분의 266 나와요. 266.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준 게 분자 분모 더해준 게 답입니다. 분자 분모 더해주시면 숫자가 재밌어요. 365가 답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